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인수위원회에 차를 마시면서 안철수, 권영세, 원희룡 이 세 사람에게 새로운 인사를 밝혔습니다. 자, 처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김한길, 김병준, 김종인 이 삼김 시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논란은 좀 있었지만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는 새시대 위원회, 그리고 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자, 김종인 씨에게 또다시 기회가 올지는 모르지만 이 선대위원회의 최고 책임까지 맡았지만 이 선대위가 해산되면서 사라졌고, 선거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 이재명 후보 측과 소통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윤석열 당선인은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인가 봅니다. 자, 방금 전 이 윤석열 당선인이 첫 출근을 해서 이 안철수, 권영세, 원희룡 인수위의 빅3와 차를 마셨습니다. 차담회를 마친 뒤 이 새로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자,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의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 첫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진 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 두 사람, 김한길, 김병준,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 인사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는 큰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려고 하다가 이 김종인 선대위가 해산되면서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김한길 새시대위원회는 오히려 조금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신지혜 씨를 뭐 이렇게 영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 김종인 씨와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지만, 아무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이 해촉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이 두 사람을 중요한 두 개의 위원회 책임자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경력을 보면 이 위원회에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권영세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특히 안철수 위원장은 아마 뭐 협의를 좀 했을까요? 특히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는 그때 함께 대표를 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함께 대표를 했던 사람이 인수위의 위원장으로 온다는 것도 참 묘한 인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김병준 교수, 사실은 지역균형발전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뭐 다른 분야, 정치 분야에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온 김병준의 성과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인사 오늘 차를 마시고 급작스럽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만약 사전에 몰랐다면 오늘 상당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이 모든 국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따라 두 분께 이 일을 맡아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았다면서 김한길 전 대표께서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분이다. 김병준 교수는 자치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 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국가안보와 국민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지금 사실 윤석열 당선인은 굉장한 속도전을 내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인수위 구성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수위원들을 잠정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사검증을 3, 4일 거친다고 합니다.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 큰 위원장급, 지금 김병준, 김한길 두 명의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말했지만 앞으로 이 분과위원 등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발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개의 특수위원회는 일을 하려면 끝이 없고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하기는 하겠지만, 왜냐하면 지난번 가장 최근의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회였습니다. 그때 보면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이 지역 문제보다는 청년 문제가 대두돼서 그때는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라는 두 개의 위원회, 이게 인수위 안에 꾸려졌습니다. 당시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한광옥 전 의원이었는데 DJ 측근입니다. 부위원장은 김경재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저쪽 진영의 의원들이었습니다. 뭐 그걸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이 끝나고 난 뒤 뭐 여기서 뭐가 나온 건 없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청년특별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년청의 이 인기를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도 뭐 그 당시 열심히는 한 것 같습니다만 시간이 흐른 뒤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크게 뭐 대단하게 대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 중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나온 것도 있고 하지만 두 쪽 다 뭐 크게 정부 구성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분과, 그러니까 뭐 정무 경제 1, 경제 2 뭐 이런 쪽에서는 이 박근혜 정부 때 다들 장관도 나오고 뭐 했습니다. 김장수, 당시 뭐 유민봉, 뭐 많은 사람, 서성환도 있었고 안종범도 있었고 뭐. 그런데 아무튼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인수위원회의 키를 쥔 사람들은 7개의 분과에 속한, 특히 간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사들이 장관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윤석열 당선인은 이 김한길, 김병준 두 사람을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했습니다. 지금 김한길 전 대표의 국민통합위원장에 대해서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조금 반발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뭐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또 통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 선대위 때 김한길 전 대표가 맡았던 그 새시대위원회는 사실 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한테 부담을 준 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다릅니다. 뭐 같이 통합하자, 영남 호남 뭐 다 통합하자는 거니까 세대 간의 갈등 뭐 아마 여기서 페미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규정발전특별위원장 김병준 위원장은 뭐 제가 볼 때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그런 기대 중 하나가 각 지역 언론들을 보면 여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이걸 현명하게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한다. 그러니까 이 속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하는 정부 업무 인수에 박차를 가해달라. 그러면서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말부터는 바로 인수 업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인사 김한길, 김병준, 대단히 중량감 있는 인사가 인수위에 들어왔습니다. 인수위가 굉장히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